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강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맡은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곽동지입니다. 네, 여러분 서강대학교 잘 아시죠? 서강대학교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알차다 나오셨고, 네, 방금 믿을만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대부분 떠오르실 분들이 이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TV에서 보고 계실 텐데, 다들 아시죠? 혹시 오른쪽 남성분도 아시나요? 예, 박찬욱 감독입니다. 올드보이랑 친절한 금자씨, 그다음에 설국열차 등을 제작한 헐리우드를 최초로 진출한 영화 감독이시고요. 먼저 서강대학교 동문들이 어떠한 분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요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은 전 한국산업은행장님이 계시고요. 현 산업은행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면은 구글 본사에서 상무로 계시는 동문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언론계 쪽 동문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에 보셨던 박찬욱 감독, 그리고 타짜, 전우치, 최근에는 도둑들을 제작한 최동훈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잘 아실 집으로, 그 다음에 미술관 옆 동물원을 제작한 이정혁 감독님도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광고기획 쪽 동문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국 광고계의 수장이라고 일컫는 김낙혜 전 제일기획 사장님이시고 현재는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독립계열로서는 TBW 코리아, 그 다음에 쇼박스라는 영화 비디오 배급 업체에서 대표로 계시는 동문도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공학 쪽 분야 동문들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인텔 코리아 대표, OCI 사장님, 그 다음에 SK 종합화학 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강대학교 동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신문 기사를 캡처해 왔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서강대학교 출신 임원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GE에서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는 한국인 첫 여성 임원인 조희경 동문을 뽑았는데요. 이분 역시 경영학과, 영문학과를 다전공을 했습니다. 또한 비스카이 의식한 적 없으시고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현재 GE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라성 같은 동문들이 어떻게 서강대학교에 배출되었냐? 서강대학교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과 같이 교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강대학교만의 타이트한 교육 커리큘럼과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서강대학교에서는 공부를 강압적으로 시키지 않고 보시는 것과 같이 자율전공제도, 다전공제도, 학생설계제도 등 학생 중심의 전공 선택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자율전공 제도라는 서강대학교만에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인문학부를 보시면은 국사철종에서 국어국문학, 사학, 철학, 종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인문학부로 들어가는데 국어국문을 하고 싶다 해서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성적이나 각 학과별로 정원 제한에 걸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학과에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서강대학교에는 예를 들어 인문학부에 100명이 들어왔다. 그럼 100명이 다 국어국문을 하고 싶다. 그럼 다 하게 해줍니다. 예,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혹시 이런 학과 보셨나요? 서강대학교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국내 대학 중에서 이런 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소개를 드리냐, 서강대학교에 있습니다. 이런 전공들이 있는데 요즘에 학생설계 전공 제도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교수님께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은 학생만의 고유의 전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서강대학교에서 유독 자랑을 하는 다전공 제도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1학년 학부 생활을 마치고 2학년에 진학을 하게 되면 학생은 제2전공, 다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1학년 때나 2학년 때 성적이나 그런 학과별 정원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다전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다전공 제도가 잘 돼 있다고 저희가 항상 강조할 때는 그 현황을 보여드립니다. 보통 그 인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96%, 뭐 사회학부나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뭐 78%, 47% 정도 되고 있고요. 혹시 앞에서 PT를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알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왼쪽 보시면은 67학번 분이신데 수학과 물리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뭐 68학번에 뭐 신방과 철학을 복수 전공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서강대학교는 그 60년대부터 그 모든 동문들이 자연스럽게 다전공이라는 학풍을 이어져 왔고요. 요즘 뭐 융합형 인재나 뭐 이런 트렌드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부터 내려왔던 학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에서 그 복수 전공을 한 그 흔한 케이스들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심리학과 경영을 복수 전공을 해서 요즘에 꽃탈배 아시죠? 꽃누나. 거기에 CJ ENM에서 PD로 하고 있는 그 이용희 학생이 있고요. 또한 영미화문과 뭐 정치외교를 같이 다전공을 해서 외무교시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문화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해서 그 P&G 아시아 본부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연과학부와 그 공학부 역시 뭐 51%, 20% 정도 그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요. 뭐 기계공학과 물리학을 복수 전공해서 현 그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수학과 컴퓨터공학을 그 복수 전공을 해서 루카스 필름이라는 스타워즈랑 인디아나 존스를 제작한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해서 CPA를 취득했는데요. 몸 좋으시죠? 네. 서강대학교 남학생들이 한 70% 정도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듯 서강대학교에서 그 다전공과 그 학생설계 전공 제도를 그 강조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그 참교육대상 최고 대상을 수상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어 할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시간이 조금 제한돼서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주요 사항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수시 66%, 정시 34%를 선발하고요.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우선 선발은 폐지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서강대학교 논술 어렵다고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확실하게 쉽게 그리고 짧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학생부 전형 인원은 선발 확대하였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에서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어학 특기자에서는 에세이 시험, 작년까지 실시한 에세이 시험을 폐지하고 면접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은 총 4개, 크게 4개 전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논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자 이렇게 보시고 정시 하나 추가하셔서 4+1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서강대학교 모집은 그 수능 최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과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이나 알바트로스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그 다 동일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사 중에서 3개 영역 각각 2등급 이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2등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 제2외국어나 한문은 탐구 영역으로 포함해서 그 선택 반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2과목 평균으로 한다. 그래서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강대학교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논술 전형에 좀 관심을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인원수가 보시면 468명입니다. 서강대학교에 거의 한 40% 넘는 인원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에 대해서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40, 논술 60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부에는 교과 20%, 그 다음에 비교과 20%가 반영이 됩니다. 출결 같은 경우에는 뭐 3일 이상 결석 안 하고 뭐 봉사활동 20시간 이건 대부분 학생들이 만점일 거고요. 그 교과 같은 경우에도 뭐 1등급부터 해서 각 극간별로 점수 차이가 1등급부터 8등까지 해서 총 1점이 안 납니다.
즉 논술 1점을 잘 맞는 것이 논술 전형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과 쪽 신경 쓰시지 마시고 논술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서강대학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논술 전형 40대 1, 뭐 50대 이렇게 경쟁률이 높잖아요. 근데 실질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자 중에 약 40%가 결시합니다. 뭐 수능을 잘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이유로 한 40% 정도가 결시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34% 정도가 자기가 수능 최저가 미달됐는지도 모르고 논술 전형에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16대 1, 요 정도 경쟁률, 작년 2013년도 논술 전형 기준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논술 전형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달라 하는 저희의 그 바람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1300, 1500자까지 그 인문 계열 쪽에서는 그 글자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 다 800에서 900자로 글자 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120분에서 100분으로 줄였고요. 그 정부 정책 일환으로 똑같이 그 고교육 과정 안에서 그 논술 문제를 제출하려고 그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난이도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이과 쪽에서는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이과 쪽에서는 과학 문제가 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만 출시되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신지 잘 아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교과 75에 그 서류 25%가 반영이 됩니다. 똑같이 수능 최저능 기준이 적용되고요. 그 제출하셔야 되는 그 학생부 교과 쪽에서는 그 인문사회 계열은 3등급까지, 자연 계열은 3.5등급까지 저희가 만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시 모집 요강이 탑재되어 있으니 거기서 각 급간별로 그 학생부 급간별 점수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서류 25%는 학교생활 기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참고하셔야 될 사항은 그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는 수능 이후에 그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수능을 정말 잘 보셨다면은 이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 작성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른계와 사회통합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매우 유사하고요. 뭐 저렇게 지원 자격,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질 후유증 환자 이런 그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 교과 75에 서류 25% 반영되고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드릴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1단계 그 서류 100%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와 그 면접 20%가 반영돼서 그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그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다음에 그 제출하는 서류도 동일합니다. 학생부 교과 3가지는 동일하고 추가적으로 활동 보충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5가지 유형의 내용으로 해서 A4 5매 이내로 제출할 수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활동 보충 자료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그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뭐 자소서나 이런 글로써 표현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그 강점이나 장점을 활동 보충 자료를 통해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그 교과 전형과 가장 큰 차이는 교과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신 등급별 그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정량 평가가 됩니다. 뭐 2등급이면 몇 점, 뭐 3등급이면 몇 점 이렇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가 된다. 그래서 따로 그런 평가표는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면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접은 그 회사 면접과는 다릅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그 학생부에 있는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뭐 회사 면접과는 달리 뭐 압박식으로 면접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면접을 보시기 전에 자기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나 뭐
학생부 같은 활동을 한 번쯤은 읽고 들어오시는 게 아무래도 면접에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달 전 활동 얘기를 해도 사실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근데 2년, 3년 전에 있었던 활동을 갑자기 물어보게 되면은 당황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은 제출한 서류를 읽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어 특기자, 수학과학 특기자, 아트 앤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3가지 전형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과 평가 방식은 동일합니다. 1단계에서 100%, 서류 100%로 하고요. 2단계에서는 똑같이 1단계 성적에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외국어 특기자 먼저 보실 건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영미문학, 이유문학계 등 어문 계열의 한정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미문학에 32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서강대학교에서 되게 많이 뽑는 거예요. 책자의 46페이지를 보시면은 모집 단위별로 해서 인원이 있는데 영미문학의 정원이 96명입니다. 3분의 1을 특기자로 선발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세이 시험은 폐지되었고 올해는 면접으로 실시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학과학 특기자입니다. 수학과학 관련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 이런 학생들을 원하고 있고요. 똑같이 활동 보충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입니다.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 스티브 잡스를 모델로 해서 서강대학교에서 인원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는 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강대학교 아트 앤 테크놀로지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학부터 해서 아트 앤 디자인, 프로그래밍 쪽까지 인문학과 공학적인 분야를 골고루 가르치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 번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는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활동이 특별히 필요시 되는 건 아니고요.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도 참여를 합격을 하였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작이나 기획하고 창조하는 이런 학생들을 조금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우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해야 하고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창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흥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프로덕션이나 아웃풋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정시 모집군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 확대되었다. 요거 2가지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서류는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수능 100%로 한다. 요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서강대학교는 수학과 영어 분야에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에는 인문사에는 32.5,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와 탐구 영역에 조금 낮은 점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서강대 점수로 변환을 하셔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이나 특성화고교, 특수교육 대상자, 기회교육 선발 같은 것이 있는데 수능 75에 서류 25%로 평가를 한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강대학교 전체 전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4개, 크게 4개의 수시 전형에 정시 전형 하나, 이렇게 해서 4+1로 보시면 되시고요. 정시만 너무 준비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수시 6회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 6회 카드를 활용을 하셔서 정시의 불확실성을 가져가시지 마시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녀들의 진학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서강대학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